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5강입니다. 제가 이제 당초 6강을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석가탄신일 공휴일로 인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6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제 5강입니다. 최근 한 2, 3주 동안 이제 강의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시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복기를 해드리면은 시세, 그러니까 종목과 다른 의미의 시세라는 것은 결국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게 시세의 기본 개념이자 원리이다. 요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시장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하위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어떤 시세가 형성되고 난 다음이라도 초기 시세를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가서 결국은 뒤설거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시세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바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세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태어나고 자라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시세를 골라내고 거기에 배팅을 하게 되면은 위험 부담도 적고 수익의 파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실전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시세 대응을 할 때 저는 장기로 할 거예요, 중기로 할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전 대응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주 초단기적인 대응들을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유도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투자의 기본 원칙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머릿속에 체득을 하고, 그거를 실전에서 적용할 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자가 되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배경, 우리가 종목 접근을 할 때 종목이라는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시세라는 개념의 접근을 해나가자. 그렇다면은 그 시세라는 개념의 접근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컨대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론이라는, 이번에 배웠던 시세론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근거로 해서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그런 관심주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 관련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누가 봐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시세는 아니었죠. 한창 성장한 이후의 시세였죠.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 그 성장한 이후의 흐름 속에서는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시세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그 대응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응법을 도외시하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들, 어떤 레포트들,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지난주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세가 태어나는 초기형 종목을 예를 하나 들어드린 종목이 있었죠. 이제 지난주에는 그 종목명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뭐였습니까? LG 이노텍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의 내용과 가치,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세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태어나는 그런 그 구간 속에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G 이노텍이었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흐름이. 이제 그렇게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가야 될,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실전에서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 실전 대응, 시세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세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시세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시세를 접근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은 종목이 아닌 시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 흐름에서는요. 그럼 그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흐름 속에서는요. 종목으로, 그러니까 시세라는 부분들을 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단기 차익에 치중하게 됩니다. 시세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도외시하고 종목이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그 객관화된 종목의 가치는 단기 차익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가 태어나는 자리에서 그리고 자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한참 성장한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그러니까 내가 사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저평가된 가치에 재평가 가치를 따라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빠졌으니까 여기서 사서 한 5%만 수익 내자.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론이라는 관점이 아닌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단기 차익에 치중하게 됩니다. 단기 차익에 치중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를 지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시세에 접근을 하게 된 결과 단기적인 대응, 단기 차익을 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한참 올라와 있는 종목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세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대시세를 노리게 됩니다. 큰 시세를 노리게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에 저는 100%, 200%짜리 수익을 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토마토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전 같은 거 안 합니다.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수익을 한번 낼 때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10%, 20% 수익 냈던 사람들은요, 50%, 100% 수익을 못 냅니다. 왜? 10%, 20% 단기 차익에 치중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조금 올라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리고 종목이라는 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게 되니까 느긋하게 그 종목이 주는 수익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시세론이라는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시세를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초기 시세를 공략을 하게 됨에 따라서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세론이라는 관점으로 어떤 기업의 가치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시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굳이 작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 200%짜리 수익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본적인 첫 걸음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나 단기 차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시세라는 관점 하에서 시세가 태동하거나 시세가 태어나는 시점에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시세를 지향할 수 있고 실전에서도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전에 명인들의 복귀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익은 시간에 비례한다. 즉,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세가 태어나기 전에 공략을 해서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면 그 시세가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수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 원칙을 정하지 않고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대응을 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묵혀두거나 시세를 오랫동안 그냥 추세를 따라서 대응하는 감각을 익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익은 짧고 손실은 커지는 그런 역순환의 대응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시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종목이라는 접근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뻔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세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단기 차익을 노릴 것이냐, 큰 수익을 노릴 것이냐의 시각의 차이로 또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시세론에 기반한 시장 접근이라든지 종목 접근, 기업 가치의 접근은 결국은 시세 형성의 진행 과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시점에 종목 대응, 종목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세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먹기 위한 추세 대응을 지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주식 투자를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은 투자 대가들의 기법이라든지 공부의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추세 대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리버모어라든지 이런 추세 매매 대가들의 결국 흐름을 보면은 기업이 버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을 때 골라내서, 그러면 시세가 태동되기 전이겠죠. 거기서 투자를 해서 그 시세가 태동되고 기업의 가치가 변할 때 그 추세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사실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대응을 못 하느냐? 마음이 급하고 단기 차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여러분들을 느긋하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단기 차익을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세론에서의 시세 대응의 원리는 시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적용시키다 보면은 시세가 태어나는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고 시세가 자라나는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흐름이 추세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얻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리가, 이 원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때는 내가 첫 번째 마디에서 시세가 태어날 때 공략을 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더 사고 하는 대응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것도요. 보통 개념이 잘못됐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냐면은 시세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매입한 첫 번째 가격, 가령 10,000원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얘기는 10,000원에서 샀는데 또 9,000원에서 사고 8,000원에서 사고 이거는 매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보면은 잘못된 그 매매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태어나는 국면에서 매입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을 타게 되는 거죠.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게 됨에 따라서 물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세 매매라든지 이 시세 원리에 입각한 그 시세 대응은 결국 이른바 불타기를 하게 되죠.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1,500원이 왔다.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네. 더 사고. 또 올라간다. 11,000원이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태동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추세 대응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첫 번째 첫 마디 속에 첫 걸음부터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크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세에 입각한 시세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어느 지점이냐? 태어나고 자라는 지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눌림목 공략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가다 쉬다 할 때 사고 가다 쉬다 할 때 사고 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겠죠. 그게 우리가 시세를 공략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우리가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라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시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텍스트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를 쉽게 바꾸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것이 뭐 시세, 뭐 이런 접근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어디 게시판 보고서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종목 접근을 함에 따라서 그 종목이 저점 대회에서 한참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점에서 배팅이 들어가는 것은 이 원리 적용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이슈, 그때그때의 어떤 그런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들으면서 대응을 하니까 시세의 어떤 기본 원리와 전혀 동떨어진 단기 대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실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세의 기본 원리를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뭐 자본금이 일정 정도는 좀 너무 적지 않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적지 않고 최소한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도외시하고 시세 원리를 기반으로 대응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기업들을 가지고서 추세 원리를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자본금,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우량하고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현재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국면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첫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 접근을 할 때는요, 이런 시세 대응의 기본적인 툴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들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수작업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증권사 어느 지점에 김대리 얘기 듣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증권사 김 차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응을 하고 그게 시세 대응의 여러분들의 툴이었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제 일본 캔들 보게 되고 과거에 한창 유행했던 일목 규정표를 가지고서 시세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라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장 접근을 할 때 내가 객관적인 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툴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시세 대응, 시세라는 관점의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서 접근하는 툴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실은 어떠냐면은 가장 먼저 시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툴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뭘 하냐면은 지금 이제 워낙 정보가 워낙 대중화됐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워낙 지금 빠르게 퍼지잖아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을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전에 건설회사 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증권회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중동 붐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때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세들이 움직였냐면은, 가령 동아건설의 어떤 회장이 사우디행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3일 상한가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우디 공항에 내렸다. 그러면 5일 상한가가 들어갔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사우디의 어떤 왕자를 만났다. 이제 정보가 들리면은 또 5일 또 상한가가 들어갔대요. 근데 또 그 왕자가 실권이 있는 아주 실세의 왕자다. 그러면은 10일 상한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서자 비슷한 왕자다. 그러면은 다시 또 빠지고. 예. 그러니까 정보에 입각한 시세 대응이 과거에는 횡행했죠. 지금도 그런데 사실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추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정보예요. 네이버에 있는 정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 증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정보. 그게 여러분들에게 툴이 되고 있다는 것,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의존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히려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만 가지고 대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인 주식 투자를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그 대안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추세 대응,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같이 접목시키면은 보다 객관적인 시세 대응 투자가 가능하다. 요컨대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나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어느 방송에서 이거 좋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딱 보니까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딱 접목을 시켜서 보니까 이거 10,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30,000원에 와 있는 주식을 저 전문가가 아니면 저 방송에서 저 포털에서는 이런 어떤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서 더 좋다라고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냥 단순히 그 재료를 그리고 그 정보를 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과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은 나는 이건 안 사. 이건 투자하지 않을 거야. 왜? 이거는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에서 적어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국면에서 성장이 이제 한창 이루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나는 접근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정보에 의존하고 정보에 입각한 대응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가령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세 대응의 어떤 기본 원리, 시세의 기본 원리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이 정보를 습득하자. 그러면 보다 필터링이 가능한 정보의 어떤 체득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뭡니까? 뭐 기법이라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법이라는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차트를 가지고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시점에서 쓰는 것과 내가 시세의 원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그거를 접목시키는 것과는 분명히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정보를, 기법을 어떤 증권 방송의 이야기를 포털에서 얘기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같이 접목을 시킬 때 결국은 시세론에 입각한 시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런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시세를 추종하지 말고 시세를 리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숙명이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어. 저 많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거를 제2, 제3의 소비자가 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말씀드렸던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 시세의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할 때 시세 추종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시세 대응의 왜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추종이 아닌 나도 내 스스로 내 기준을 가지고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세 대응의 원리를 가지고서 적용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성장의 배경, 성장의 스토리가 막 온 포털에 도배가 되고 뭐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뭐가 좋다, 어떤 뭐 2차 전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셔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거는 추종이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리딩이라는 관점으로 내가 접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세의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가령 뭐 다들 뭐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 있고 잘 아시는 거니까 뭐 에코프로가 막 날아가고 코스모 뭐 화학이 막 신소재가 날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포스코 엠텍이 날아가고. 근데 이제 한 달, 2달 전에는 그 종목들이 태동하고 잘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죠. 접목을 시키면 막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스토리가 엄청나다. 향후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먹거리다라고 했는데 시세는
초동기 국면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배팅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시세들이 초동기 국면 속에서 막 성장하고 자라고 막 이러면서 2배, 3배가 올라왔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막 이제 막 더 간다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시세 원리의 어떤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좋은 얘기, 주식시장에서는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없습니다. 객관적인 얘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변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세 원리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그걸 접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여전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시세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시세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세 원리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좋다라는 사람과 나쁘다라는 사람이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포지션에 취할 것인가는 어떤 얘기가 내가 긍정을 한다, 부정을 한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가격이라는 게 항상 변하고 시세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시세 대응의 기본적인 툴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거는 뭐냐? 내가 무분별하게 시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리딩하는, 내가 주체적으로 그 시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고 원칙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세 대응을 할 때 정보,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도 물론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쌈박한 어떤 그 기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그것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세의 원리를 이해한 시세 대응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전이 되면은 참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모르고가 아니라 그걸 실전에 적용시키는 게 힘들 거거든요. 그럼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세는 한 파동을 보입니다. 그죠? 태어나고, 자라고, 그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어느 주식이든 간에 여러분들, 어느 주식이든 간에 그 시세가 형성되는 사이클을 보면 이제 다 똑같아요. 사실은. 결국은. 태동하고, 그 다음에 막 한참 자라고, 그럼 막 수급이 몰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서 힘이 세지고, 그러다가 힘이 세지는 시점에서 더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시세는 서서히 쇠퇴하고, 그러면서 한 사이클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종목들의 흐름에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포인트, 실전에서의 투자 대응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 보시면은 그런 거죠. 시세가 태어나는 이 지점이 결국은 뭐예요? 선점하는 시세가 되는 거죠. 선점하는 시세.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뭐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중기 투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지점이 되겠죠. 어느 시세가 만들어질 때. 그죠? 그거를 우리는 선점하는 시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최근에 또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최근에 또 이제 뭐 조선해운 쪽에서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가령 막 한참 올라가는 선점하는 시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같은 해운조선 쪽에서도 선점하는 시세가 뭐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를 구분할 때 그래서 뭐냐면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성장성, 이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이 원리를 먼저 적용을 하자는 말이죠. 왜? 내가 선점하는
구간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구간이냐 뒷설거지하는 구간이냐 이게 시세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사실은 자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원리만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점하는 시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이 지점이 결국은 뭡니까? 이때부터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워야 산다 보시는 분하고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보신 분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시장의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다만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 대응을 하는 거다. 다만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과거 거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단기 투자를 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이거에 입각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때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또 막 댓글에 그런 글들이 써진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뭔 소리냐? 2차 전지가 어떤 주식이 단기, 이거 지금 사가지고서 묻어둬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보에 입각한 대응. 그러니까 이 시세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사면 항상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시점에서도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팅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수익을 그동안에 막 내셨던 분들도 최근에 막 또 걸리신 분들의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전지라는 종목들, 2차 전지라는 성장 스토리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변했느냐? 가격과 수급이 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격과 수급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본 원리에 따라서 변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부터는 하드에 사서 막 수급이 몰리니까 수익 내면 빨리 또 팔고 또 내일 또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최후의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보 게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명인들의 복귀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흐름 이후에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세는. 나중에 보면은 일정 정도 성장성이 완전히 터지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어떤 시점이 되냐? 뒷북치는 시세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 어깨에 팔라고 그럽니까? 이 바닥에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도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신의 영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상투, 최고점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측을 통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깨가 되고 왜 무릎이 되느냐? 바닥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무릎이 되는 거고 어깨라는 것은 고점을 찍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어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깨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지점부터는 뭐예요? 뒷북치는 시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자꾸 명인들의 복귀를 얘기하냐면 제가 방송하는 게 뭐 명인들의 복귀하고 이제 이것 두 개인데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하니까 배워야 산다 해서 공부를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릴 거예요. 어느 시세가 막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얘네는 뒤풀이 시세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시세가 올라갔다가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들. 바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창 시세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뒤풀이 시세.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걸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뒤풀이 시세예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따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시세 대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덜컥 물려버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가는 거 하고, 여기서 사는 거 하고, 여기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의 시세 공략인데,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실전에서는 이때는 눈길도 두지 않고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맨 첫날 배웠던 그 주식시장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소수의 자본가들, 자본가 집단들, 그리고 소수의 큰손 세력들이 이 지점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확률상 여러분들이 이 시세론에 입각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세론에 입각한 시세 대응이 아니라 종목 접근에 입각한 시세 대응을 함에 따라서 항상 뒤따라가는 대응을 하게 되고 뒷북치는 시세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설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이런 시세론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된다가 되는 거겠죠. 결국 그 얘기는요, 시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요, 지금 제가 그냥 줄만 쭉쭉 긋고서 이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아주 그냥 말이 그냥 청산유소라든지 여러분들 그냥 심장을 바운스 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항상 진리라든지 바른 것이 항상 뭡니까? 되게 평범하고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시세 기본 원리라는 것은 결국 시세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안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이 토마토에서 종목 진단 방송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종목 진단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요새는 정보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 몇 군데, 뭐 구글링 몇 번만 하면은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그 기업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예. 왜 그러냐? 그 기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알겠죠. 아주 빠삭하게 알겠죠. 근데 그게 실전에서 주식 시세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이 싼 거냐, 비싼 거냐라는 개념이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다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크게.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약간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하고 대등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세의 기본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같이 그런 분들하고 대립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세 접근을 할 때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가격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정보를 잘 몰라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진단을 할 때, 이 기업은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막 10,000원짜리 주식을 50,000원, 60,000원에 샀는데 어떤 뭐 개인 투자가분이 물렸어요. 이거 종목 진단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걸 왜 사셨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런 얘기밖에 사실 해드릴 게 없거든요. 이거 팔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종목 진단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기업의 현재 주가를 판단을 할 때 사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과거에 이 주가의 흐름이 한 6개월 전에는 얼마였으며 1년 전에는 얼마였으며 현재는 얼마였으며 내가 산 시세는 얼마였으며 사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뻔한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도외시하고 그 기업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이 기업은 더 성장성이 있어. 근데 그 기업을 내가 10,000원 했던 주식을 50,000원에 샀어. 그러면 사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되게 뭐랄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시세는 자꾸 변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세의 기본 원리, 자꾸 변한다, 활동성을 가진다, 그리고 사이클이 있다, 이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시세에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세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시세가 태동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쇠퇴하는 과정과 그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세는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요. 변곡점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닥을 찍은 변곡점의 흐름, 그다음에 그 시세의 어떤 흐름이 끝나는 고점에서의 변곡점의 흐름. 그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전환형 패턴이라고 해요. 전환형 패턴. 그러니까 하나의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시세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고 자랄 때의 어떤 그런 그 전의 시점. 그 다음에 하나의 시세가 한창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는 쇠퇴하는 시점에서의 그 전환되는 흐름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우리가 전환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전환형 패턴이라는 것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전환형 패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 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 시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할 때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보통 보면은 첫 번째 것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이중바닥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저기 뭡니까? 이따가 보여드릴 LG이노텍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패턴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세가 태어나는 관점에서 관심주로 보고 실전 대응으로 제가 지난주에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전에 쇠퇴하고 이제 쇠퇴기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태동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그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중 바닥형의 흐름 내지는 아니면 삼중 바닥형의 흐름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시세가 태동하는 시점으로 보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투자의 어떤 그런 시세 형성의 과정 속에서 투자의 시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종목은 많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 재료, 그다음에 뭐 기법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혼자서도 잘해요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누구 말 안 들어도. 가만 보면은 오히려 전문가들 얘기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혼자 할 때가 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 흐름이 이제 실전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형 패턴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평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형성될 때는 대부분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선이 단기선 위에 있겠죠. 왜?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밑에 있고 5일선이 밑에 있다는 얘기는 60일 동안 주가는 계속 빠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5일선이 밑에 있고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1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60일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으면 뭐예요? 최근 60일 동안의 주가는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배열 국면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역배열 국면 속에서는 투자를 지양해야 되겠죠.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형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전환될 때 그때가 본격적인 추세가 형성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선점하는 시세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바뀌겠죠. 그게 이제 추세 형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위에가 5일선, 11선, 21선, 33일선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주가는 또 그냥 안 올라가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명인들의 복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는 없다.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쉬었다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눌림목.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추세 대응을 할 때 중간중간에 물량 매집을 더하는 국면이 결국은 눌림목 국면이 된다. 이게 이제 실전 대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야 될 투자 대응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시세 대응의 원리는요, 시세가 형성되는 시점을 우리가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시세 대응의 원리에 있어서는요, 중장기적인 추세 변화의 시점, 그게 시세 대응의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됩니다. 막 한참 올라가 있거나,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형 패턴이 만들어지거나 역배열의 어떤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 그게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패턴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의 변화가 되겠죠. 그 시점이 우리가 비로소 시세가 태어나는 시점으로 보고 우리가 시세에 접근을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선점하는 시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좋은 때와 좋아질 때 이 개념이 결국 시세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왜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종목이라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항상 좋은 때, 한창 좋은 때, 좋은 시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되고 종목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험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세 대응의 원리라는 관점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때보다는 좋아질 때,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다들 아는 얘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은 그거는 철저하게 종목이라는 관점 그리고 단기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지금 좋은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시세 대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단기 변화가 아닌 중기 흐름에 집중하는 대응,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통한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는 거. 조금 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좀 럭셔리하게 좀 돈을 벌더라도 좀 쫀쫀하게 돈 벌지 말고 이왕 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한 50% 100%짜리 수익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해봤자 네. 얼마나 진짜 힘듭니까? 근데 이 흐름을 통해서 1년에 그냥 느긋하게 그냥 한두 번 본격적인 투자를 해서 종목 수도 많지 않고 그렇게 대응할 때 큰 수익을 지향하는 거. 그게 결국은 진정한 주식 투자가 오고 시세 대응을 통한 주식 투자가 된다가 되는 거죠. 실전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LG이노텍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 LG이노텍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제가 크게 잡았어야 되는데 좀 작게 보이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좀 더 크게 잡아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얘를 왜 지난주에 이제 시세론을 말씀드리면서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장기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전환형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점이 이 지점, 지난주 이 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제 얘는 시세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화요일 날 한번 주가가 아침에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안정적인 이제 레이스 국면으로 진입되고 이제 시세가 형성되고 잘하는 시점으로 지금 약간씩 바뀌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가는 시세가 아니라 선점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응용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다.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뭐 이외에도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이건 이제 명인들의 복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시세가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실 6개월 이내에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 6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 보시면은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 종목이 뭐냐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인데 결국은 보시면은 이 국면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시세는 계속해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니라 고점에서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 따라가는 시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그래서 제가 반등 주면은 일정 정도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또 욕들을 엄청 하시더라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실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대응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시세의 원리만 한번 놓고 보면은 보시면 어때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구나.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는 뒤풀이 파동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나중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적어도 태동하는 시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그래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시세 대응의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부 다 디프리 시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프리 시세라고 해서 지금 바로 팔아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명인들의 복께서. 마지막 팔 기회를 한 번씩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2차 전지는. 왜냐하면은 시세들이 시세 원리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시세들을 전부 다 한번 했거든요. 나중에 또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잠시 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현금화 시켜놓고서 기다리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뭐 바로 팔으라는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점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씩 좀 시세가 회복될 거예요. 거기서 욕심 부리거나 무리하지 마시고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손실폭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 지금 이 시대는 따라가는 시대, 쇠퇴하는 시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최근에 보면은 뭡니까? 태동하는 시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노텍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종목들의 전체적인 어떤 시세 변화를 보시면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시세 대응의 원리를 통해서 따라가는 대응이 아니라 선점하는 대응, 투자를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